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우스입니다. 자, 저희 저번 시간에 그 계산열과 측정값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수를 좀 활용하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문 테이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문 테이블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 조금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테이블에서 할게요. 제품 테이블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산열과 그 다음에 측정값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계산열을 만드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매출 단가가 있는데 매출 단가가 부가세,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세금 10%를 여기다 계산열에다가 추가를 해서 얘에 대한 부분도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계산값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을 하나 추가할 건데 이 열에다가는 매출 단가에 대한 10%만 계산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열 추가 빈 공간에다가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퀄로 시작하셔야 되죠. 이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 단가 곱하기 10%면 자, 매출 단가를 찍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매출 단가 이렇게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품 테이블의 매출 단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지금 보이긴 하지만 이 퍼센트의 밑쪽에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뜬금없이 아무런 뭐가도 없는데 빨간색으로 저렇게 밑줄을 표시해 줄까요? 그런 기능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문제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엔터를 딱 치게 되면 100% 에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엑셀에서 처리하게 되면 엑셀에서는 제품 단가, 매출 단가 곱하기 그 다음에 10% 하게 되면 100분율로 계산이 돼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자, 구문 분석을 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이 되었고 잘못된 토큰 줄 첫 번째, 옵셋, 14번째, 퍼센트, 계산열. 이거 너무 나도 저희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니죠. 토큰 줄 첫 번째, 그 다음에 옵셋 14번째, 퍼센트, 계산열, 구문에 오류가 있다. 호추 스택,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퍼센트를 얘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의외죠. 왜냐하면 엑셀에서 보통 퍼센트 하게 되면 10%, 즉 데이터의 어떤 형태를 얘가 인지해서 자동으로 소수점으로 바꿔주고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파워 피벗에서는 기본적으로 퍼센트에 대한 이 녀석을 계산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0.1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는 매출 단가에 대한 부분에서 10%가 다 적용이 된 그러한 새로운 계산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 모델에 대한 부분은 속도가 이렇게 좀 빠르진 않죠. 왜냐하면 그거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동영상 녹화까지 좀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속도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자, 계산열에 대한 부분에서 계산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바꾸시고 싶으면 해당되는 글머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부가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부가세라고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계산열에 대한 이름은요. 그러면 이제는 원본에서 부가세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56,000원이기 때문에 56,000원에 대한 10% 5,600원이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셨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보실게요. 주문으로 가기가 좀 두렵긴 한데, 자, 왜냐면 데이터가 좀 많아가지고요. 자, 저희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계산열을 하나 만들어낼 건데,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판매가를 이쪽에다가 계산열로 만들어낼 거예요. 제품 테이블에 보시면은 매출 단가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새로운 하나 열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 입력창에 클릭하신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는 입력 준비가 끝난 상태 확인하시고 반드시 수식은 equal로 시작하셔야 되니까 equal로 시작하신 다음에 저희가 함수를 하나 줄 건데요. 함수명이 related입니다. related. 그래서 R2만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R2로 시작되는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related라고 하는 함수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로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현재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입력하시려고 하면 엑셀과 똑같이 탭 키를 누르시면 related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relat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가 뿌려줄 거예요. 뿌려줄 건데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매출 단가 있죠. 이 녀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탭 키를 누르시면 함수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related 그 다음에 제품의 매출 단가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에다가요? 이 새롭게 열을 추가하는 이쪽에다가 뿌려질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elate, 관계가 있는 녀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걸 가져오냐면 관계에 있는 녀석, 제품의 매출 단가 관계가 있는 제품의 매출 단가를 여기다가 가지고 와라. 즉 V로 아까 좀 유사한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related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릴레이션 있죠. 데이터 다이어그램에서 이 녀석은 제품의 제품명과 주문의 제품명이 같은 거야 라고 저희가 릴레이션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lated 함수가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엔터를 치게 되면 얘는 제품의 매출 단가를 가지고 오는데 관련성이 있는 녀석에 대한 값을 가지고 와라. 관련성이 뭐가 있지? 보니까 제품명과 제품의 제품명을 비교해서 똑같은 녀석은 그때 제품의 매출 단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related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보셨던, 그 전에 보셨던 그 다이어그램에서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결과값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지금 해당되는 매출 가격에 대한 9,900원인 거를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품명의 부인액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 제품 테이블에 가셔서 보시면 이 제품 테이블에 부인액이 보시는 것처럼 9,900원 여기 보이시죠? 얘를 가지고 온 겁니다. 뭐를 기반으로?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게 relat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시면 이제 한 단계 더 사부작도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산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1000개가 있으면 계산을 해서 1000개의 행만큼 똑같은 열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고 각각의 테이블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라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1000건, 10,000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열이니까요. 열을 추가해서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계산열을 선택하시면 곱하기를 하시면 전체 각각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 두렵긴 하지만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equal 이건 좀 확대를 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열에서 이거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매출 단가잖아요. 선택하시면 일단 주문의 계산열 제가 이름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산열 새로 추가된 계산열에 수량하고 그 다음에 related 함수로 관련되어 있는 매출 단가를 가져온 그 열을 곱해서 여기다가 뿌려 주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열 첫 번째 요 계산열은 그러니까 매출가를 개별적인 매출 가격을 갖고 온 거고 원가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가져온 거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매출값을 계산한 게 계산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측정값을 집어넣을게요. 측정값은 여기다는 어떻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측정값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측정값에 대한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매출 총합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하시고 equal 자, 이 이름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여기까지가 이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문법의 규칙이에요. 저희는 따라줘야 되겠죠. 자, 썸을 할 거니까요. 썸을 할 겁니다. 썸을 할 거고요. 썸을 하신 다음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리스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계산열 두 번째가 뭐였죠? 전체 매출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택기 선택하시고 가로로 마감하시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총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체 매출에 대한 합계가 계산되어서 단독적인 값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들어졌으면 얘에 대한 서식 있죠.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냐, 십진수, 정수, 백분율, 지수 통화, 날짜, 또는 추가 형식. 기본적으로 저는 요거는 통화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총합에 대한 이 녀석의 결과는 통화라고 하는 그런 계산 결과값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원 표시가 붙여져 있고 기본적으로 첨단위 쉼표 표시로 해서 매출 총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런 결과값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의 개수만큼 주문의 개수만큼 원가를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판매 가격을 가지고 그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수량과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곱해서 매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더해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값은 어차피 제품의 판매 가격으로 존재하는 가격인데 이걸 다시 또 중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절대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녀석들을 굳이 여기다 생산하지 않고서도 한 방에 측정 값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 데이터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어떠한 함수를 가지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여기다가 올곧이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보실게요. 이 함수는 related라고 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뭐죠? 앞에다가 이 related 된 것에다가 수량만 곱해줬어요. 그 규칙을 여기다가 함수로 구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열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열을 삭제하시려고 하시면 열 선택하시고 델키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삭제할 거냐? 그럼 얘가 삭제되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이 녀석도 값이 좀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얘는 얘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까. 오류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계산열도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게 related 함수로 완성된 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매출값 오류 난 것도 여기서 저는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모델에서 삭제됐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총 매출합, 지금 보셨던 이 일련의 과정들 새롭게 열을 추가해서 매칭해서 관련성이 있는 related 함수로 해당되는 값 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값에다가 앞에 있는 열의 값을 곱해서 매출값을 만들었는데 데이터 양이 더 커져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저희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측정값에 대한 부분이고, 이 측정값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총 매출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함수를 쓰실 거예요. 자, 총 매출이라고 하는 측정값이죠. 계산된 열이 아니라 측정값을 만들 거니까 콜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equal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다 더할 거잖아요. 실용적인 액션은 뭐죠? 실용적인 액션은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다 더할 거니까 서머리를 하는 썸 함수는 일단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썸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걸 다 더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함수가 필요해요. 뭔가 특별한 함수가. 그래서 보시면은 sum, 그 다음에 summarize, 그 다음에 summarize columns, 그 다음에 sum x. sum으로 시작되는 함수가 지금 현재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sum x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서 자, 한 번쯤은 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서 평가된 식의 합계를 반환한다. 테이블의 각 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x가 반복 연산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x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그 동작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 지정한 테이블의 각 행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규정된 테이블의 행수만큼이에요. 자, 이게 되게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서요. 각 행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sumx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의 각 행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함수의 어떤 함수의 인수 중에서 테이블을 정의해주는 그러한 인자가 하나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된 식. 아, 그러면 식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최소한 2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sumx라는 함수가 사용된다라고 하면 일단 어떠한 테이블에서 이것들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테이블을 지칭하는 인수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어떠한 식이 적용될지 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 테이블이 어디 테이블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테이블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른 테이블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표현식은 그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는 해당되는 표현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주문 1에서 지금 현재 모든 걸 할 거기 때문에 자, 주문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우리가 엑셀에서 이름을 만들 때 빈 공간은 못 넣잖아요. 그런데 테이블명에서는 빈 공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따옴표를 딱 치시면 기본적으로 테이블 인자 이 함수에선 이 함수 테이블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테이블 속성이에요.
근데 작은 따옴표를 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를 불러올 때는 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주문이라고 하는 전체 테이블이고요. 주문에서도 테이블의 거래처명, 이건 뭐죠? 거래처명이라고 하는 열이에요. 얘는 지금 그래서 보시는 거 아이콘 모양이 틀린 거 보이시죠? 주문이라고 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 녀석은 전체 테이블을 표시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보시는 거 전체 테이블처럼 표시가 되는데 주문의 거래처명이면 이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열만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테이블이 아니라 해당되는 열입니다. 저는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의 각 행만큼 이걸 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자, 이 썸을 하는데 어디에서 할 거냐? 주문에 대한 테이블에서 할 거다. 자, 그러면 여기 expression이죠. 표현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기억나시죠? 여기서 뭘 했어요? 수량 곱하기,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작은 따옴표를 하시면 일단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 주문 테이블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수식이에요. 수식. 자, 그래서 탭키. 자, 어디에서 SUMX를 할 거냐면 어느 만큼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행수만큼 일단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식에 들어가면 돼요. 주문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이 지금 이 테이블에 없죠. 저희가 아까 기억나시죠? 열 추가를 할 때 어떻게 열 추가를 하셨죠? 관계가 맺어져 있고 현재 이 테이블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어떤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related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related R2를 선택하시면 related 함수가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related 함수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related 함수 여기에서 제품의 뭐죠? 저는 매출 단가.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이거는 relate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는 거잖아요. related 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났고 전체 SUMX에 대한 가로를 한 번 더 닫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총 매출이라고 하는 뭐를 만들었습니까? 계산 측정 값을 만든 거죠. 측정 값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데 SUMX예요.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느 테이블에서?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주문 테이블의 행수만큼 어떤 수식을 계산하냐면 주문의 수량 곱하기 related에 관계되어 있는 제품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 총 매출이라고 하는 측정 값을 지금은 저는 주문 테이블에서 했어요. 주문 테이블에서 얘를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제품 테이블에서 만들면 제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출 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제품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면 얘는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제품에 대한 매출 단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related 그 다음에 주문의 수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요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측정값 그 다음에 SUMX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안 온다? 아직까지 뭔가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SUMX라고 하는 함수 기본적으로 행수만큼 계산을 해라. 그래서 반복 함수, 반복 연산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어디에서 얼마만큼 반복할지 그 테이블을 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테이블에서 어떠한 연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되면 저는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엔터를 넣으시게 되면 해당되는 제가 이 계산 영역에서 측정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쭉 되고요. 자, 보시는 것 총 매출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값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피벗 테이블의 위치상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값의 경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수가 느닷없이 훅 들어왔죠. 함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먼저 좀 보시면서 결과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유추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영상의 가지수를 만들려면 썸함수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고 릴레이티드 함수 설명드리면 좋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려봤자 애절을 가지고 구현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건 그거대로 또 시간만 뺏기는 거고요. 다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계산 열을 만드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쓰지 마세요. 왜? 데이터가 늘어나고 전체 모델링에서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측정값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셔야 되고 저희는 앞으로 많은 측정값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측정값을 만들려고 하면 얘는 결국은 뭐죠? 덱스 함수의 조합으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함수의 구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SUMX 함수와 related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같이 쓰여졌죠. 거의 모든 함수가 이런 형태입니다. 엑셀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vlookup 또는 index 이렇게 또는 sumif, countif 이런 식으로 단독 함수로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덱스 함수, 파워 피벗에서 측정값을 만들어낼 때는 적어도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중첩 함수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하나의 함수로 측정값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어서 활용도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덱스 함수의 영역으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원하는 측정값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측정값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덱스 함수로 만들어지고 이 덱스 함수는 피벗 테이블, 파워 피벗에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고요. 엑셀 함수와 똑같은 구조, 웬만하면 엑셀 함수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엑셀 함수보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확장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도 이 함수가 고스란히 쓰이고 이 패턴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덱스 함수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거기서 확장된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SUMX와 related 함수 여러분들 한번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기본적으로 매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량 곱하기 단가, 뭐 곱하기 뭐, 또는 뭐 나누기 뭐, 또는 rebate 이런 것들 많이 계산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세일즈에 관련된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되는 측정값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저와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팔자의 업로드 덱스 함수까지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셨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잘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되시게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덱스 함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